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기틀랩 주가가 9.3%나 빠졌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하락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그 배경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보안 문제랑 또 기틀랩의 AI 전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최근에 발표된 그 보안 취약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패치 소식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아, 보안 문제요. 듣기만 해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었던 건가요? 뭐랄까,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요? 네.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거는요. 그 CBSS 점수라고 해서 취약점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음. 이게 10점 만점에 무려 8.7점.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취약점 CVE 2020-6948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 문제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사용자 계정 정보를 빼가거나 심하면 계정을 아예 탈취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와, 8.7점이요. XSS. 네. 그거 말고도 API 접근 제어를 좀 우회한다거나 그룹 초대 기능에 허점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 CVE 2025-6396 등 서너 개가 더 있었고요. 그래서 버전 17일부터 18일까지 꽤 넓은 범위의 버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도 넓고 심각했네요. 근데 이게 해커가 공격해서 발견된 건 아니고 기틀랩 내부에서 먼저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아직 이게 실제 공격에 악용됐다는 보고는 없어요. 기틀랩 내부 보안팀이 먼저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기틀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기틀랩 측에서는 즉시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된 버전, 그러니까 18.1.2, 18.0.4, 17.11.6 버전으로 빨리 업데이트하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업데이트 공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해도 보안 취약점이라는 딱지 자투라 주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 11일에는 장중에 주가가 10% 넘게 확 빠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아무리 내부 발견이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를 72달러로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주가보다 거의 70%나 높게 보는 건데 이런 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건가요? AI? 네, 정확하십니다. 바로 기틀랩의 그 AI 전략, 두오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두오 프로나 두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이런 유료 AI 제품들이 앞으로 프리미엄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성장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가 큰 거죠. 아, 두오요? AI 코딩 도우미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개발자들 도와주는 AI 기능인데 이게 꽤 반응이 좋거든요. 실제로 기틀랩 1분기 실적을 봐도요. 매출은 작년보다 27% 늘었고 비개팝 기준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12.2%로 꽤 탄탄해요. 그리고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10만 달러 이상인 큰 고객사 수도 26%나 증가했습니다. 와, 26%요?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다는 신호네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은 괜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AI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연초 대비 주가가 17%나 빠진 상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깃허브 같은 경쟁사도 엄청 강력하고 또 AI 분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텐데 괜찮을까요?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 합작법인 지후 관련 비용 문제 같은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와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요. 또 신규 고객 확보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당연히 AI 기능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중국 합작법인 관련해서도 비용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작스 랭킹처럼 보유, 홀드 의견을 내면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전망을 좀 그려본다면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랑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그림은요.
이번 보안 패치가 잘 마무리돼서 일단 투자자들 우려가 싹 사라지고 동시에 그 듀오 같은 AI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성장 기대감이 다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BOFA가 말한 $72 목표가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72. 네. 반대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는 만에 하나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을 이용한 실제 해킹 공격 같은 게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기대했던 그 AI 기반 성장이 좀 더뎌진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한 $45 선, 그 정도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아, $45 선까지요. 결국은 단기적인 이 보안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느냐,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이번 기틀랩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기술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악재, 그러니까 보안 문제 같은 거요. 이걸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AI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보안 이슈가 정말 완전히 해소됐는지 그리고 AI 제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 들어보시면서 기틀랩의 현재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기틀랩처럼 이렇게 기술 기업이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공개하는 것,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같은 위기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투명성을 보여줘서 사용자들이나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재미있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